새로운 수능 준비된 강의 수능국어 강사 설계국어 이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2022학년도 이 새로운 수능에 맞서서 이 설계국어가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을 1등급의 길로 안내할 것이냐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2022학년도 새로운 수능의 화두는 바로 선택형 수능입니다. 이 선택형 수능의 키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존 유형에 대한 대처입니다. 선생님, 새로운 수능이 나오는데 왜 기존 유형을 강조하세요? 그것도 첫 번째로, 아무리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기존 유형이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기출 문항들을 분석을 하면서 기존 유형에 대처하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처입니다. 나머지 20%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바로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문학과 독서는 필수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각각의 과목을 선택할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공부 성향, 또 공부의 정도, 학습 난이도에 따라서 이 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제공할 겁니다. 저는 강의의 목표와 그 해의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강의의 타이틀을 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능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끝까지 싸우자였는데요. 왜 끝까지 싸우자로 정했냐면 그 전해의 수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국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온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무한 책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수능,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의미에서 신기원이라는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요,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이 수능 국어의 패턴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인데요. 수능 국어의 지문과 문제는 철저하게 패턴화되어 있고요. 이 패턴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과 문제를 접했을 때 이 패턴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 또 적절한 대처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대처법을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시험장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차별성이요. 콘텐츠, 재미, 전달력, 관리,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고3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차별성이라고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제가 내세우는 차별성은 뭐냐? 바로 선배들이 검증한 강의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수강을 했고 많은 선배들이 만족했고 많은 선배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된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신기원 프로젝트는요 1년간 총 6개 시즌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능 국어의 핵심은 패턴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과 문항의 패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익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개념. 두 번째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시즌 동안 차례대로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1, 첫 번째 시즌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공부량이 많은 분야, 즉 문학과 독서의 수능적인 지문 분석법은 뭔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 수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의 지문 분석법을 실시하고 그 패턴에 맞게 훈련하실 수 있도록 클리닉과 워크북을 제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즌은요, 목표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시즌은 수능과 내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겁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약 10주 정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즌에는 EBS 수능 특강을 교재로 사용하고요. 수능 특강에 대한 해설서와 수능 특강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럼 왜 EBS 수능 특강을 진행을 하느냐? 수능과 내신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인데,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시즌에 진행했던
문학과 독서의 지문 분석법을 EBS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분석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내신과 관련해서는 중간고사가 대부분 EBS 수능특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특강의 지문들을 직접 익혀서 중간고사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시즌3는 5월과 6월에 거쳐서 총 5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즌의 가장 핵심은 바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거죠. 새로운 수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평가원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를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수능에서는 6월 모의평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걸쳐서 지문의 분석 능력과 문제 유형 판별 능력이 어느 정도 키워졌기 때문에 1차 전략 노트를 만들 겁니다. 이 시즌부터는 조금씩 전략을 연습하게 돼요.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 노트를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월 모의평가 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시즌 4입니다. 여름이죠. 6월부터 8월까지 총 8주 과정 정도로 진행이 되는 이 시기에 학습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수능의 향방이 결정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지문과 문제의 패턴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패턴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훈련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문학과 독서 워크북을 가지고 그 패턴들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할 겁니다. 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추가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시즌 5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약 6주 정도 진행되는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의 핵심은 9월 모의평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9월 모의평가는 내가 6월 모의평가 때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했고, 또 수능의 최종 경향은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파악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패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가는 2차 전략 노트를 만들 겁니다. 2차 전략 노트가 잘 되면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략 노트를 만들고 수능의 경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를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중요한 작품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법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학습의 계획을 짜드릴 겁니다. 자, 시즌 6, 이제 대망의 시즌 파이널입니다. 약 10주 정도의 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9월 말부터 보통 수능 볼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요, 나만의 전략 노트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1차, 2차 전략 노트를 만들었고, 이제는 자가 진단을 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전략 노트대로 하면 반드시 성적이 나온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께 심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우선 EBS 지문이 뭐가 나올 것이냐, 이런 중요도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1대1 보완 작업들, 9월 모의평가를 본 후에 자가 진단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라, 학습 계획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물론 그 말이 정말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말에 늘 부끄럽지 않게, 또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또 이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사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잘 가르칩니다. 또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분명한 성과를 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가르치는 강사 이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